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뉴스 최경구 목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영장이 집행 5시간 반 만에 시도 5시간 반 만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당초에 그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청구 자체가 잘못됐고 또 발부 자체가 잘못됐고 예외 조항을 둔 것 자체도 잘못됐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상태에서 시도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법을 들어서 강력하게 제항을 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러 온 공수처가 실패하고 돌아갔다. 오늘 이러한 보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상황을 신문을 통해서 한번 이 시간 오후 4시 신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공수처 경호처 군인 200여 명 팔짱 끼고 겹겹이 벽을 쌓아서 이 벽을 뚫지 못했다. 관저 200m까지 접근했지만 경호처 군인들이 200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기 때문에 도저히 뚫을 수 없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시 반에 이제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고 2시에 다 돌아갔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윤 체포영장 집행 중지 5시간 30분 만에 철수가 그래서 1시 반에 집행 종료를 선언했고요. 2시에 돌아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급 김밀의 구역에서 물리력 행사를 유감이다. 법 준수하라.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이 있는 이곳에 경호처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물리 행사했으면 할 수 없다. 정당한 체포영장을 갖고 오면은 거기 응하겠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한 그런 체포영장으로서의 집행하려고 하니까 그건 거부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탄핵보다 민주당의 줄탄핵이 판단 우선이다. 민주당이 쉽게 말하면 이제 이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대통령의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러고 그것이 먼저 탄핵돼야 된다. 우선이다.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의의신청을 지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다 하는 얘기 나오고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체포영장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다.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신청해야 될 걸 서부지방법원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판사 쇼핑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치면 이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내란 죄는 경찰에서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 죄가 성립할지 알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죄라는 딱 거기에다 못을 박아놓고 사법기관, 군, 공수처 전부 여기다 집중하고 있어요. 경찰.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 내란죄가 아니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죄로 덮어 씌워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여러 사람들을 국힘의 여러 사람들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보수 유튜버들도 몇 사람도 고발을 한다고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 민주주의에서 국가에서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세계가 다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에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 대명천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입법 독재적인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인데 지금 탄핵 중인데 헌재에서 탄핵 재판소에서 심리 중인데 그래가지고 많은 국민들 관저 앞에 친윤 시위대가 한 7천여 명이 이제 모였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집행을 막기 위해서
윤체포 불발에 이겼다 환호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한남동 대통령 간접 주위에 그 고가교가 있는데요. 한강진역 바로 주위 근처입니다. 고가 아래에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보수 우파들이 많이 모여서 여기서 시위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시위대가 이겼다. 여기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여기 윤상현 의원도 오늘 여기 나타났어요.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간저로 들어갔다 그러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이 국민의힘에서도 우리 윤상현 의원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세운 대통령을 여러분들이요 탄핵을 하다니 이 참 이거 이럴 수가 있어요. 거기에 중심이 또 누구냐? 한동훈 당시 그때 대표입니다. 한동훈 씨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사실은 그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배신을 한 거죠. 배신을. 그리고 이제 뭐 또 앞으로 있을 뭐 이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은 거기에 또 후보로 나온다 그래요. 야, 참 얼굴 두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다른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공수처 윤석열 못 봤다. 체포 재집행 가능. 여기서는 이제 경향신문은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재시도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네요. 원래 뭐 이 경향신문은 또 이제 일반 보수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좌파신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윤석열 측 계엄은 야당의 줄탄핵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따른 탄핵 심판이 먼저야 된다. 민주당 체포영장 집행 중지에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이 다시 확인됐다. 자기들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이런 말 하는 거죠. 아니 내란인지 아닌지 아직도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내란을 또 못 박아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참 뭐 어떻게 이 대명천지에 이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공수처 군인 경호처 200명이 격겁이 벽 쌓고 막았어. 몸싸움 했다. 그래서 이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윤 체포영장 집행중지 5시간 반 동안 대치하다가 철수했다 이러네요. 아마 8시부터 아마 시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경호처하고 수도방이 그 청입니까? 수도방이 사령부입니까? 수방사, 수방사는 그러죠. 그게 아마가 합세해서 아마 막아냈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안보실 민주당 의원 13명 고발. 민주당 의원들이 평양 무위기 침투. 국가안보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창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13명을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국가안보실이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하는 등 북풍 공작을 주도했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해 명예가 훼손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 또 이런 또 허위사실 유포했네요. 북풍 공작 일부러 여기서 우리나라 이 국정원 이런 데서 아마 뭐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 북풍 공작을 하려고 했다. 이런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현재 안보실에서 고발했습니다. 참, 이거 뭐, 국가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한겨레 신문을 보겠습니다.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중지 5시간 만에 대치 끝 철수했다.
경호처와 대치하다가 돌아간 거죠. 버티는 경호처. 윤석열 체포영장 막으면 내란 수비대 전략. 버티는 윤석열이 보수 언론도 비겁하게 짝이 없다. 이거는 뭐 자기들 다 만들어낸 말이죠. 공수처와 체포영장 혐의 없었다.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경호처는 경호법에 의해서 했겠죠. 경찰, 경호처장, 차장, 특수 공무 집행방해 이건 내일 출석 요구한다. 윤상현 의원을 제명시켜달라 12만 이게 누구겠어요? 다 이제 그 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겠죠. 윤상현 의원은 지금 이제 보수 측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죠. 권영세 국힘의 비대위원장 윤석열 체포 중단돼야 된다. 영장 원천 무효다 주장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무효 영장 적발하지 못해 법적 조치할 것이다. 경호처, 공수처와 체포영장 혐의 없었다. 유튜브를 한번 볼까요? MBN의 유튜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 대한 하자. 그리고 이제 그 일사 부정의 원칙 위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소추권 남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같습니다. 심판 대상에 그 심판 필요성이 없다. 보호이익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필요가 없다는 네 가지입니다. 변호사들이 그 첫 번째 거는 아까 말씀하신 소셜 차에 관한 것이고, 그 두 번째 것은 그 국회에서 1차 12월 7일 날 의결했는데 그 정적수 의결 정적수 미달로 부결됐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그게 뭐 불성립된 거라 했는데 부결됐는데 부결되고 난 뒤에 그렇다면 부결됐다는 것은 국회 의사에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의사를 가지고 다시 그 법제사법에 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수정하고 뭐 이게 한다고 그러면 또 나름 문제가 갈 수 있지만 똑같은 것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12월 14일에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국회 의사가 확정된 놈을 다시 의결하는 것은 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입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 헌법재판소의 법에 탄핵 그 미디어법 국회에 탄핵하려고 하다가 거부됐는데 그걸 그대로 또 지금 일주일 뒤에 말씀드리는 또 다시 거고. 해가지고 세 번째는 결의했다는 130조하고 92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소추권 남용이다. 그것은 뒤에 거와 관련이 있는데 대통령이 개혁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 학설의 대부분 다 외국에도 그렇고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할 것이나 비상태의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한 몫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빈급권을 행사하는 것, 통수권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 사유가 해당이 되느냐 여부는 비상 상태나 이런 건 대통령의 판단 고유다.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 그래서 나는 같은 대표자인 그 대표기관이 해제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이 견입니다. 해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의결에서. 그럼 해제 요구를 받아서 됐자면 구체의 이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지체 그 인해서 기본권 제한이나 행정지체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료됐는데 다시 여기 씌워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추권 남용이라는 거고. 두 번째로 이렇게 되는 상황에는 저는 상황 기본권 침해가 헌법재판소 판례에 하면은 기본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본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사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취지가 거기에는 대통령의 고유하고 절대적인 배타적인 권한의 행사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같이 헌법 규정이 없으니까 의회도 할 수 없고
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2024년도 트럼프 법에 관련 사건에서. 근데 우리는 유일한 규정이 국회 해제 요구가 있어요. 해제 요구를 해가 해제 의결을 하니까 대통령이 받아서 바로 국민의 심을 바로 병력 철수하고 바로 해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위에 구체적인 어떤 침해나 피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심사 대상 판단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판단할 보호 이익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네 번째 사유고 그게 주장하는 것의 핵심 네 번째 이제 강조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추권 예,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들입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왜 안 남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소추 의결서만 내고 구체적인 증거나 아주 추상적으로 돼 있고 내지는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뭐 증거를 안 내니까 무슨 취지인지 오늘도 지금 계속 그 공방 아닙니까? 뭐 내란죄에 뺐다 말았다 그런 게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증거를 안 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확정을 해야 소추자가 소추한 걸 가지고 우리들 그걸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피청구인인데. 지금 뭐 신문 기사를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안 내니까 어떤 내용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구체적 입증 계획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언제 제출했더구만요. 이제 그걸 확인이 내면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뭐 1차적으로는 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의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진남 그 법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계엄을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뭐 부정선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착하고 증인 그 증거도 증인 신청하고 천천히 진행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말씀하는 핵심은 우리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그 제기하고 심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마련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점에서는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심판과 그걸 재활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서는 절차 위반이라는 적법 절차 위반에서 했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정치 정책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체포 영장에 응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그거는 거의 한남동 가서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우리 저 헌법에서 내란죄 여부 형사소송법상으로도 따지자고 하시는데 수사기관 조사는 왜 불응하시나요? 오히려 자. 지금 소추자인 국회에서 잠깐. 오늘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철회한다고 있어요. 한마디 철회하려면은 국회 의결 거쳐야 소리하지 됩니다. 않다고 물어보는 거에 대답하면은 아마 저 원하시는 답을 얻기가 지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좀 들어보시고요. 그 지금 윤곽근 변호사. 제일 관심 갖는 게 우리가 그 탄핵 심판을 갖다 끌어가지고 재판부 구성을 다르게 해가지고 어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거다 이런 의심들 많이 갖고 계신데 저희는 그럴 생각이 없고요. 적어도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선거제도를 선거제도 거의 한 5개월 걸렸죠. 전 국민이 다 투표해가지고 한 대통령을 갖다가 요 짧은 기간 동안에 파면시키는 겁니다. 파면을 시키려면은 도대체 비상계엄이라는 그 헌법상에 주어진 권한을 갖다 행사한 것이 그 자체만으로 파면 사유냐 아니면은 그 비상계엄 외에 파면할 만한 정말 중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게 같이 판단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도 같이 지금 사실 언론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내란죄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란죄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철저히 심사를 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3개월, 5개월 이렇게 시간 정하고서 이때까지 조사가 제대로 안 되더라도 무조건 끊겠다. 이거는 사실 재판제도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 일반 공무원들 그저 해임시키는 행정소송에서도 재판기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물론 제가 그건 인정합니다. 국가가 수반이 공백인 상태에서 오래 가는 거는 그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지만 적어도 파면이란 걸 갖다 하려면은 왜 계엄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계엄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그게 국헌분란이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다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그 언론에서 맨날 말하는 그 저 사령관들 진술한 내용들이 있죠. 그 사람들 말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하셔야 돼. 됩니다.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확인해야 우리가 돼.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를 갖다가 저희는 납득을 못하겠지만 그분들은 뭐 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여기서 다 밝혀줘야 돼요. 근데 빨리 끝나겠다는 식으로만 간다면은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로서도 불행이고 재판제도로서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도대체 이 사안이 왜 발생했고 왜 대통령이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어떤 범죄를 저지렀는지 말 중간에 말씀드리지만 내란죄란 형사 재판은 오래 걸립니다. 거기서 밝혀지긴 불가능합니다. 시간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상태에 밝혀지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탄핵 재판은 지금 순식간에 진행해가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내란죄가 무죄가 나오면은 그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을 복귀할까요? 그리고 탄핵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졸속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진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 이거는 뭐 저 비상계엄 선포했으니까 옛날 군부시대 때 그 탱크하고 총 쏴대면서 하던 그런 무시무시한 비상계엄을 갖다 선포한 그 자체로서 이건 대통령 자격이 없다. 뭐 아시다시피 3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국회는 전혀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를 갖다 했고, 위원 인정하십니까? 자,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가구 말씀 안 그 하십니까? 기자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더 이상 말하지 말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2월 3일 날 계엄이 발동됐고 12월 4일 날 새벽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바로 소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탄핵 소추에 들어간 거죠. 적어도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하면 국회 내 충분히 토론을 해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바로 끝나냈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는가 하면 내란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내란죄의 프레임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 거의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소추가 이렇게 짧았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 없이 소추에 이르기 때문에 적어도 심판 과정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히 절차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빨리 해가지고 1월 14일, 16일 날 바로 본 변론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현재 이렇게 서두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건 단신제입니다. 3심제가 아니에요. 3심제 같으면 2심, 3심 가서 또 회복할 수 있지만 단심은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 그리고 최고 책임자를 제대로 된 절차 없이 탄핵시킨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걸 보시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신속이나 이런 뭐 졸속돼서는 안 된다. 공정하고도 천천히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법에 180일 이내에 이거 종결하면 됩니다. 법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180일 안 지킨 것은 헌재가 안 지킨 겁니다. 지금 대통령 헌법과 법률을 안 지켰다는 이유 아닙니까? 근데 헌재가 180이라는 걸 안 지켰단 말이 안 돼. 그래서 정말 헌재가 이걸 가지고 누구 편다? 아닙니다. 심판해가지고 소추자 의견 넣고 피청군 의견 들어서 가지고 그리고 정에 세워서 180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너무 쫄속으로 끝나버리면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변호인들이 너무 졸속으로 좀 진행하고 있다. 내란죄라는 것을 판에 박아놓고 그게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이 내란이 맞나 안 맞나를 먼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 절차를 다 어겼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서기총 대표회장 심화보 목사입니다. 많이 힘드는 이때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과 그 안에 1천만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자회견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서기총 대한민국은 심화보 목사. 애국가 가사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국가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지금은 믿음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곧 진실과 거짓이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한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언론들은 과거에도 광우병 사건, 세월호 사건,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 등의 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짜집기 편집, 바꾸어 보도하여 국민들을 선동하고 지금도 말도 안 되는 내란이라는 용어를 써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는 언론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우리 자랑스러운 조국, 선진들의 피땀 흘려 눈물과 피로써 세우고 지켜온 나라, 상권 분립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입법국회도 사법권도 행정도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자격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탄의 부역자들의 선동 노름에 흔들리지 마시고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분명 거짓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침략자, 그래서 친중 친북을 외치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3만 7천여 명이 대한민국에 와서 피 흘리고 전사한 동맹국 미국은 나가라고 외치는 자들을 진짜 우리 국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해 보이나 간단합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듯 진실이 오면 거짓과 선동과 속임수와 혼돈의 바다는 고요해질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재판 없이 강제 체포는 망신주기일 뿐 국가적 망신이요 국민의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이제 서기청 그 대표 심화보 목사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나 또 내란죄로 인해서 오늘 이제 체포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서 그 체포 영장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것이 실패해서 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다시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장통합뉴스 최경구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